안녕하세요. 강세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태블릿 데스크탑 자격증 중에서 CA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데스크탑 스페셜리스트 자격증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론 중심의 시험이었다면 CA 자격증은 핸즈온, 즉 실습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CA 과정 이전의 이름이었던 Qualified Associate, 즉 QA 과정을 2017년 4월에 처음으로 취득하게 됐고요. 그리고 와서 2년 뒤에 2019년 4월에 다시 한번 재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름이 바뀌게 된 CA 과정을 최근에 시험을 다시 치게 돼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 중에서 75%만 넘으면 합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 시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진행되는 샘플 문제를 중심으로 일단 이 시험 자격증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오픈하게 될 정규 과정도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거의 다 이 과정에 대한 점수를 얻었지만 처음에 2017년 4월에 자격 시험을 취득하기 전인 2017년 3월에 시험 쳤을 때는 처음에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체 75%를 넘으면 되는데 70% 정도만 얻게 됐고요. 이유는 데이터 연결하기 과정이 총 22점 만점 중에 4점만 획득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연결하는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그냥 평소에 쓰던 방식 그대로 이제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점수가 낮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와서 충분히 다시 한번 공부를 한 뒤에 한 달 뒤에 시험 쳤을 때는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시험 과정을 3번에 걸쳐서 합격을 한 노하우도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불합격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공부하면 좋을지 많이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쭉 이 과정에 대해서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시험 칠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험 가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 CA 과정 같은 경우에는 비용은 $250고요. 추천 교육은 태블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스크탑 1, 2 과정, 즉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기초와 중급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권장 기간은 5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개월 이상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 버전은 현재 촬영하는 기준으로 보면 2020.1 버전인데요. 지난 시간에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추후에 업데이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과정은 2020.1 버전으로 영상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연구형이었고요. 근데 이 CA 과정은 자격 유효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지난 다음에는 제가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시험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험 준비 가이드는 여기서 다운로드 링크를 눌러주시면 PDF 형태로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 보시면 이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 형식은 즉 답을 구할 때 저희는 객관식과 복수 답변, 즉 2개 또는 3개를 고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true or false, 즉 어떤 문장이 나오고 그게 맞냐 틀리냐를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풀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항수는 36문제고요. 합격 점수는 총 100점 만점은 아니고요. 제가 쳤던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75%만 넘으면 합격일 것 같습니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로 아직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어로 태블로를 언어 변화를 하신 다음에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시험을 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 머신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지금 등록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출전 범위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스페셜리스트 과정보다는 좀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 연결하기 과정이 전체 중에서 17% 정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연결하는 부분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repare data for analysis라고 해서 블렌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pivot, union, 그 다음에 데이터 해석기 사용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하는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 다음에 organizing and simplifying data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되는데요. 데이터를 필터를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룹, 그 다음에 계층, 집합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eld and chart type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자격증에도 나오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레벨이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주얼리제이션을 하는데 히스토그램을 언제 만드는지 또는 히트맵, 트리맵, 그 다음에 블릭그래프처럼 쇼미, 즉 표현 방식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바인드 액세스, 즉 결합된 축이라든지 듀얼 액세스, 즉 이중축과 같은 타입의 차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캘큘레이션 부분이 중요하게 되고요. 직접 데스크탑에서 계산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한 18%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LOD에 대한 부분도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true or false 형태의 계산식 또는 if, then, else, and와 같은 형식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핑 부분, 즉 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13%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맵에서 라소 레디얼 셀렉션이라든지 또는 지오그래픽에 대한 부분들, 지리적 역할을 어떻게 주는지 또는 공간 파일을 연결하는 부분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에 대한 부분이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 15% 정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태블릿 데스크탑 기준으로 좌측 사이드바에 보시면 분석 패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델이라든지 그 다음 참조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물어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시보드에 대한 부분은 12% 정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PC에서 이 데스크탑을 열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나중에 다른 디바이스에도 이 대시보드들을 노출하기 위해서는 모바일과 같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 할 내용들은 뭐냐면 CA 과정 중에서 가이드 이그젬플이 있는데요. 여기서 4번부터 15번까지 실습하는 문제들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4번부터 9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먼저 4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라는 필드에서 홈 오피스에 대한 매출의 구성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문자는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서 첫 번째 대문자는 세일즈입니다. 즉 세일즈라는 필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홈 오피스는 싱글 쿼테이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필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도 필드명, 그 다음에 날짜 형식에 대한 부분을 July of 12, 즉 2012년 7월에 대한 부분만 따로 필터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n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세일즈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날짜 형식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더 데이트를 마우스 오른쪽 잡고 드래그해서 컬럼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있는 연속형 먼스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컬러에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로우 위에 있는 썸 세일즈의 RSM 옵션,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퀵 테이블 계산이 있습니다. 문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퍼센트 오브 토탈이라는 게 있었고요. 퍼센트 오브 토탈이라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퀵 테이블 계산에서 구성 비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2012년 7월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럼에 있는 month를 마우스 컨트롤 키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커맨드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필터에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month, year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가 2012년 7월만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툴바에 있는 T 모양의 마크 레이블 표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홈 오피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홈 오피스는 23.97%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있는 B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문제는 어렵지가 않고요. 제가 대문자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신다면 쉽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는 프로덕트 네임이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세일즈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탑 10을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 그리고 나서 랭크 넘버 2, 즉 센트럴이라는 지역과 웨스트 리전이라는 지역에서 2011년에 여기도 똑같이 이니 필터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공동으로 2등으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물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한번 빠르게 구해 볼게요. 자, 세일즈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리전을 컬럼에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필요한 것은 센트럴과 웨스트만 선택을 한 다음에 keep only 하면 이 두 개의 값만 필터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행과 열 바꾸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임을 로우 위에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값을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전을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세일즈 축에서 이렇게 내림 차순 정렬 일단 한번 눌러놓고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을 제가 필터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더 데이트를 드래그해서 필터에 올려준 다음에 2열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 선택을 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1년 기준으로 센트럴 지역의 2위는 샤프 AL1530CS 디지털 카피어고요. 자, 웨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웨스트에 내림 차순 누르면 역시 2위가 샤프 AL1530 디지털 카피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세 번째 있는 C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문제의 탑 10 프로덕트 네임을 구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더라도 빠르게 답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 2시간 동안 36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실습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답을 구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6번 문제에서는 프로젝트 카테고리에서 테크놀로지를 역시 여기도 인이고요. 자, 그 중에서 unprofitable state, 즉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주 state가 only profitable state, 즉 수익을 내고 있는 주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주가 어디인지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surrounde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urrounded는 우리말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감싸지는 또는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여기 state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차원에서 state or province 더블 클릭하고요. 자, 그러면 미국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미국 지역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지역 설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맵에서 여기 에디트 로케이션 한번 눌러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영상을 찍다 보니까 스테이트 프로빈스는 알아서 스테이트 or 프로빈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우스 코리아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tate or province를 더블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하시다 보면 49개 값이 unknown, 즉 알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맵 메뉴 눌러서 에디트 로케이션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는 우측 하단에 있는 49개 알 수 없음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에디트 로케이션 선택을 하고요. 지금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슈퍼스토어 오더스라는 이 데이터 원본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값들이 전부 미국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컨트리가 사우스 코리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픽스드에서 사우스 코리아 대신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미국으로 변경을 하면 에러 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맵이 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크가 자동으로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맵으로 변경하고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surrounded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맵 형태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profitable과 unprofitable을 저희가 구분하는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을 선택을 한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하고요. 여기서는 profitable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profitable은 sum profit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이 0보다 크면 profitable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unprofitable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간단한 계산식을 OK 버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색상 마크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덕트 카테고리 중에서 테크놀로지를 여기 in으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카테고리 드래그해서 필터에 넣어 주신 다음에 테크놀로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state or province를 레이블 마크 해놓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콜로라도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이 맞고요. 두 번째 미주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살지 않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State or Province라는 이 필드에서 아래 세모 옵션, 그 다음에 Show Highlighter, 즉 하이라이터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미주리 지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리 지역은 주변에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와이오밍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와이오밍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유타 같은 경우에도 검색을 해보시면 네, 유타도 역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전부 다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문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첫 번째 있는 A번인 콜로라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7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2013년 세일즈 넘버가 이제 2014년에는 following year이라고 되어 있고요. 2014년에는 50%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즉 following year 2014년에서 컨슈머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전체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세일즈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오더 데이트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툴바에 있는 맞춤을 전체 뷰로 변경하고요. 자,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다음 연도에는 50% 상승한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일즈인데 여기다가 1.5배를 저희가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0% 상승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sum sales에 1.5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여기 결합된 축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크 레이블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1.5배가 더 곱해진다면 427만 8천 아마 달러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답을 저희가 첫 번째에 있는 A번이라고 고르시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컨슈머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필터에 넣어 주신 다음에 컨슈머를 체크를 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른다면 컨슈머에 대한 2013년 following year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대한 매출은 1.5배가 돼서 81만 6,999달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에 있는 B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는 어느 지역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로덕트 카테고리가 fall beneath the overall average profit, 즉 전체 평균 수익보다 낮은 모든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리전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측정값에 있는 프로핏을 로우 위에 올려놓고요. 근데 이건 썸이 아니라 측정값에 대한 집계를 에버리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럼의 리전과 그 다음에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열 바꾸기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인타일 뷰로 변경할게요. 자, 그 다음에 분석 패널에 가서 평균 라인을 드래그해서 페인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에 좀 띄게끔 이 리전과 프로덕트 카테고리 위치를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니처 기준으로는 웨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이 평균 라인보다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씩 해서 답을 사우스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우스는 각각에 있는 평균 라인보다 이렇게 밑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재계산되는 라인 같은 것을 없애고 싶다면 평균 라인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에디트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이 옵션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스를 이렇게 빠르게 고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만약에 좀 더 여유가 있고 또는 이 과정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제가 별도의 계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창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는 beneath average profit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verage profit이 average profit 작다. 그 다음에 window average profit, 즉 수익의 평균이 전체 평균보다 작은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 필드를 색상 마크에 넣어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리전을 RSM 옵션에서 쇼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하나씩 선택하시면 된다.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퍼니처와 오피스 서플라이즈는 맞지만 테크놀로지는 평균 이상이고요.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크놀로지가 평균 이상입니다. 근데 사우스에 마우스 오버하시면 평균 라인보다 다 미만인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렇게 색상 넣는 계산식 대신에 빠르게 눈대중을 해서 체크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는 프로덕트 서브 카테고리가 shipping cost to sales ratio 기준으로 3% 이상인 값들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서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shipping cost라는 필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sales와 해서 레이시오를 구하라고 한다면 전체 세일즈 중에서 이 shipping cost를 나누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계산식 한번 구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shipping cost to sales ratio 라고 쓰고요. 자, 여기서 sum shipping cost slash sum sales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지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다 0.0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에서는 서브 카테고리 기준으로 3%가 넘는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카테고리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shipping cost to sales 3% 인상을 열선만 올려놓으면 여기서 기준으로 true인 경우에는 paper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답은 세 번째 있는 C번을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4번부터 9번까지 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복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10번에서 15번까지 샘플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